여러분,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은 적 있으십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이사 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그 친구의 가슴에 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구를 평생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5가지를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우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친구가 10명, 20명도 넘었습니다. 회사 동료, 동창, 이웃 주민까지 만나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남은 친구들도 만나면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러서요? 서로 바빠서요? 멀리 살아서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 친구에게는 진실해야 한다고. 친구에게는 숨김없이 다 털어놓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친구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요즘 나 이런 일로 힘들어. 우리 집은 요즘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너 그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냥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한 건데. 하지만 바로 그 솔직함이 문제였습니다. 그 진실함이 친구를 떠나보낸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이것은 절제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진짜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이입니다. 진짜 친구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사이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이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말보다 소중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숨기는 것이 드러내는 것보다 친절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일까요? 친구에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5가지. 친구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이것만 지키면 친구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 편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우정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김영수 씨. 이분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철호 씨.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평생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줬고 자식들이 태어나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회사 일로 힘들 때도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야말로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친구 박철호 씨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김영수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애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요즘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처음에는 박철호 씨도 다 들어줬습니다. 나도 곧 은퇴할 텐데 그럴 것 같아. 힘내.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거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한숨과 하소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 씨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박철호 씨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임원 됐어. 나이도 40이 안 됐는데 벌써 임원이야. 연봉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 회사에서 차도 새로 줬대.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더 사줬어. 이제 나도 좀 살 것 같아. 김영수 씨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박철호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박철호 씨의 아들은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어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박철호 씨는 밤마다 그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계속 자랑했습니다. 그 후로 박철호 씨가 연락을 잘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섭섭했습니다. 철호가 왜 이러지? 친구 아들 잘 됐다는데 축하도 안 해주고. 몇 달 후 두 사람은 겨우 만났습니다. 박철호 씨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김영수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래? 얼굴색도 안 좋고. 그러다가 박철호 씨가 같은 이야기를 2번 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야, 그 얘기 아까도 했잖아. 너 요즘 깜빡하는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봐.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 박철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요즘 깜빡한다는 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알아. 그런데 가장 편해야 할 친구한테까지 지적당해야 하나? 김영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귀도 좀 어두운 것 같아. 내가 말하면 자꾸 되묻잖아. 보청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박철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며칠 후 김영수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박철호 씨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씨는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박철호 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철호 그 친구 말이야. 예전에 사업 실패하고 힘들 때 내가 많이 도와줬거든. 그때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알아봐 줬어. 그런데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연락도 안 받고.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야, 철호 아들이 아직 취업 못했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그 순간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 자랑만 했구나. 철호 앞에서 계속 잘난 척 했구나. 그리고 철호가 힘들어하는데 병원 가보라고 지적만 했구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철호의 과거 실패담까지 꺼냈구나. 김영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친구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 입이 문제였구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호에게 칼이 됐구나. 지금도 김영수 씨는 박철호 씨와 연락이 안 됩니다. 가끔 박철호 씨 집 앞을 지나가 봅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친구가 어느 날부터 연락을 안 받는 경험, 친구가 만나자는 말에 핑계를 대는 경험.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영수 씨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우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영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친구를 잃었을까요? 바로 이 5가지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5가지. 첫 번째, 나의 불행을 쏟아냈습니다. 은퇴 후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친구를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들어줬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지쳤습니다. 두 번째, 나의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아들이 잘 됐다고 계속 자랑했습니다. 임원 됐다고, 연봉 올랐다고, 아파트 샀다고. 친구 아들이 취업도 못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친구를 나와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의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깜빡한다고, 귀가 어둡다고, 병원 가보라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친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친구가 나 앞에서도 늙고 병든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나의 충고를 강요했습니다. 병원 가라고, 보청기 하라고. 친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간섭했습니다.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말입니다. 5번째, 친구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구의 사업 실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와줬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친구가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이 5가지가 40년 우정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 친구에게는 진실해야 한다고.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정은 솔직함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진짜 우정은 진실함이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진짜 우정은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였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과 사귈 때는 충고는 하되 강요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말라.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친구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친구도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친구도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강요하면 친구는 떠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덕을 높이는 관계다.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에게 하소연만 늘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나를 만날 때마다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자랑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나를 만날 때마다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친구의 약점을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나를 만날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친구는 나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친구는 나를 만나고 나서 힘이 나야 합니다. 친구는 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내 힘든 것만 토로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나만 잘난 척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부족함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떠난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상호작용보다 5배는 많아야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김영수 씨가 박철호 씨에게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힘든 이야기, 자랑하는 이야기, 지적하는 이야기, 충고하는 이야기, 과거 들춰내는 이야기. 이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긍정적인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격려도 없었고, 칭찬도 없었고, 공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박철호 씨가 떠난 겁니다. 이것은 박철호 씨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박철호 씨가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김영수 씨가 박철호 씨를 지치게 만든 겁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괜찮았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번 떠난 친구를 다시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우정이다. 하지만 그 우정은 단 한마디 말로 무너질 수 있다. 30년, 40년, 50년을 함께한 친구, 그 긴 세월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그 소중한 관계가 단 한마디 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 요즘 깜빡하는 거 아니야? 귀가 어두운 것 같아. 그때 너가 사업 실패했을 때 말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못하는 말을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못하는 말을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니까 괜찮겠지? 친구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친구를 떠나보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친구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니까 더 배려해야 합니다. 친구니까 더 존중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친밀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방심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더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상처는 더 깊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웃고 넘깁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밤새 그 말을 떠올리며 잠을 못 잡니다. 박철호 씨가 그랬을 겁니다. 김영수 씨가 깜빡한다고 했을 때, 귀가 어둡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40년 친구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나는 이 친구 앞에서도 늙고 병든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가족은 의무로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선택으로 곁에 있습니다.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다. 떠나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 곁에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친구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5가지를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불행을 쏟아내지 않는 것, 나의 성공을 과시하지 않는 것, 친구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 나의 충고를 강요하지 않는 것, 친구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것. 이것이 친구를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이것은 절제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철호 이야기를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철호를 칭찬해 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아직 친구가 곁에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친구를 되돌려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우정을 지켜줍니다. 첫 번째 실천. 친구 만나기 전 마음 준비하기.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친구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오늘 나는 친구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오늘 나는 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이 3가지만 점검해도 달라집니다. 만약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다면 만남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만나서 하소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약 오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참아야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꾹 참는 겁니다. 대신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만약 친구에게 하고 싶은 충고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친구가 먼저 조언을 구하지 않는 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친구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2번째 실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듣기에 집중하기. 말하기와 듣기의 비율을 3대7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시간 30%, 친구 말 듣는 시간 70%. 이것이 좋은 대화의 황금 비율입니다. 김영수 씨가 만약 이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고 박철호 씨 이야기를 더 들어줬다면, 아들 자랑만 하지 않고 박철호 씨 아들은 어떠냐고 물어봤다면 아마 친구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가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너는 참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다니 멋지다. 너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작은 칭찬 하나가 친구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실천. 친구의 실수는 못 본 척하기. 친구가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해도 처음 듣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겁니다. 김영수 씨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깜빡한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면, 귀가 어둡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냥 조금 크게 말해줬다면, 박철호 씨는 상처받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을 깜빡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공감해주는 겁니다. 친구가 귀가 잘 안 들려도 자연스럽게 크게 말해주는 겁니다. 친구가 걸음이 느려도 천천히 맞춰 걸어주는 겁니다.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실천. 긍정적인 이야기 준비해 가기. 친구를 만나기 전에 밝은 이야기 하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즘 읽은 책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야기, 동네에서 본 예쁜 꽃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힘든 이야기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체 대화의 30%를 넘기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70%는 밝고 편안한 이야기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친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친구가 다음에도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김영수 씨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소연만 하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다면, 자랑만 하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면, 박철호 씨는 김영수 씨를 만나는 게 즐거웠을 겁니다. 다섯 번째 실천. 만남이 끝나면 스스로 돌아보기. 친구와 헤어져서 집에 돌아오면 잠시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오늘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오늘 나는 친구를 편하게 해줬을까? 오늘 나는 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까? 만약 실수한 게 있다면 다음에는 고치면 됩니다. 만약 잘한 게 있다면 다음에도 계속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성찰이 여러분을 점점 더 좋은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라. 남을 위해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귈 때 신의를 지켰는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이 3가지를 매일 점검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난 후에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좋은 친구가 됩니다. 김영수 씨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하소연 줄이기, 내일은 자랑 안 하기, 모레는 친구 이야기 더 듣기.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친구 관계가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성격이 되고, 성격이 모여 운명이 된다. 친구에게 배려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모이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면
친구들이 곁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늙어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에게 다른 모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자식이 잘 되어도 친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소중합니다. 가족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배우자도 언제 먼저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휴대폰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하지만 하소연하려고 전화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전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공감해주는 겁니다.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통화가 친구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데려올 겁니다. 김영수 씨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영혼의 결혼이다. 이 결혼도 이혼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 있다면 평생 함께할 수 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젊음도 같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불행을 쏟아내지 않는 것, 나의 성공을 과시하지 않는 것, 친구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 나의 충고를 강요하지 않는 것, 친구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친구는 평생 여러분 곁에 남습니다. 이것이 친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친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이 몇 번째인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1번 불행 쏟아내지 않기, 2번 성공 과시하지 않기, 3번 약점 지적하지 않기, 4번 충고 강요하지 않기, 5번 과거 들춰내지 않기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에 1번부터 5번 중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정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